여러분들 가끔 저기 우리 이렇게 연예인 기사 나오면은 거기에 뭐 우월한 유전자다 뭐 이런 말 나오지. 뭐 저기 잘생기고 뭐 이렇게 뭐 아니면은 멋지고 이러면. 근데 나는 우리 학원에 올 때마다 우리 학원에 저기 원장님이나 사모님을 보면 아, 저 사람들은 우월한 유전자다 이런 생각이. 왜냐면 10년 전하고 똑같아. 늙지도 않아요. 살도 안 찌고. 나이 살도 쪄야 되는데 10년 전이 뭐야? 20년 전하고 똑같아. 그거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방금 우월한 유전자다 그랬더니 빨리 들어가서 수업이나 하래.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칭찬을 골라서 아니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이제 무덤 묘자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흑토변이 오니까 무덤 묘자가 되고 그래서 성묘, 그죠? 성묘라는. 내가 지금 빨리 들어왔구나. 들어가라 그래서 나는 그냥 쑥 들어왔는데. 자, 성묘. 자, 그 다음에 거기 이번에는 다시 뭐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그 밑에 뭐가 없대요? 밑에 해일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가 없어지는 거니까 뭐겠어? 점을 못 짜지. 그래서 우리가 세모 하면은 한 해가 끝나는 때 이 말이야. 그죠? 우리 그래 신문에 가끔 뭐 세모에 뭐 이런 표현 나오면 한 해가 끝날 때. 그러니까 한 해가 끝나면서 새해가 오니까요. 근데 세모 하면은 뭐 새해를 말한다고 착각하는데 세모는 한 해가 끝날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한 해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모추 하면 뭐겠어? 이때는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지. 뒤에 가을 추자잖아. 가을 추자잖아. 그죠? 가을 추자도 벼화자하고 불화자 있죠? 벼가 물을 익을 때. 그래 수확하는 때라 가을 추자예요. 자, 그러면은 세추 그러면 뭐야? 늦은 가을. 그죠? 아니 모추하면 늦은 가을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늦가을 이렇게 쓸걸. 모추라고도 씁니다. 자, 이번에는 없는데 이렇게 풀이 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없을 막자라고 했는데 얘가 여기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아까 말한 대로 이건 뭐야? 사막을 말한다. 그래서 사막의 막자가 되죠. 사자도 봐요. 당연히 물숫자 들어가 있죠? 아까 했던 적을 소자에 이 앞에 뭐야? 물수변이. 그래서 지금도 저 사막 한가운데 저렇게 거대한 이집트 문명이, 근데 이제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끼고 만들어졌죠. 강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대신 이제 인류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볼 때는 지금은 거기가 맨 사막이지만 예전에는 저 정도는 아니었으리라고 추리를 하죠. 안 그러면 저렇게 거대한 이 노동력을 동원해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하려면 엄청난 많은 것도 필요한데, 그리고 또 어디더라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데 이 하늘정원 그래가지고 거대한 어디죠? 어디라고? 바빌론. 하늘정원이라고 해서 거대한 이렇게 모래로 벽돌로 지은 곳에 정원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주변이 온통 사막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관계시설도 없는 곳인데. 근데 지금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뭐 설명 안 되니까 어떤 또 음모론이나 외계인이 했다는 도. 나도 한동안 그 얘기에 빠졌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바뀌더라도 이게 지구 역사에서 물이 있다가 없기도 하고 없던 데가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뭐 있었나 보다 이런 거 생각하니까 뭐 별거 아닌 건데 대신 굉장히 놀라운 기술은 기술이죠. 자, 어찌됐든 물이 없어. 물이 없다고. 그죠? 물이 적고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다. 그리고 막연하다 그러면 그러할 연자와 그리고 사막 막자가 만나면 정말 아득한 거야. 사막도 이게 끝이 없죠. 얼마 전에 그 사막 그 횡단하는 다큐멘터리 한번 봤는데 쳐다보는데도 다 뭐야 정말 막연하더라고. 계속 달려도 계속 어둠이고 사막만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참 놀라운데 그런데 일부러 탐험하러 가요. 그죠? 우리는 돈 줘도 못 가겠는데 무서워서. 근데 거기를 막 하는데 근데 또 놀랍게도 사막에 사는 짐승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들은 또 어떻게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리고 또 우리 그 도올 김용옥 선생이라고 있죠? 그분 따님이 외동 한 분인데 이분이 미술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막이나 돼지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는 이런 행위 예술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아주 유명하대요. 그래서 한번 소개가 돼가지고 그분의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분은 그렇게 옷을 벗고 찍네요. 그냥 옷을 다 빨개 벗고 사막 한가운데 낙타하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옷을 그냥 치롤하게 하나 안 걸치고 근데 그걸 보고 야하다는 생각이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적나라하게 벗었으니까. 그리고서는 젊은 연인이죠. 지금 30대야. 그럼 그냥 벗고서는 그냥 그걸 찍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한 2시간을 봤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맨 그런 사진. 그리고 영상. 그래서 정말 어떤 예술적 감각을 가진 분들은 좀 뭔가 좀 다르구나라고 또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좀 그런 게 아빠를 닮았더라.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러니까 아빠 모습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못났다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면 굉장히 몸이랑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랑 다 좋은데 아빠를 좀 닮았어요. 그래서 김용옥 씨가 여장을 하면 저렇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건 상당히 멋진 예술 작품이 많아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요번에 책도 냈더라고. 그래서 김마루 씨라고 이름이 미루 마루가 아니라 미루 미루 씨라고 아주 굉장히 행위 예술가로서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더라고. 그리고 그 집안은 내가 볼 때 천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지도 천재고 어머니도 대학 교수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한학자야. 한문의 대가예요. 갑골문 해석의 1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용옥 씨가 한자를 자기 부인에게서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버지 어머니 유전자가 월등하니까 애도 똑똑한데 얘는 의사라고 외국에 보냈더니 의대 대학원 가서 한 2년 있다가는 나는 그림 그리겠다. 그리고 나가지고 사진 예술하는데 부모들이 반대하지 않고 그럼 너 좋은 대로 해라. 그 뉴욕 한복판에요. 침대를 갖다 놓고 거기에 옷을 다 벗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지하철에서 잠옷이 아니라 이게 뭐지? 가운. 그 호텔 같은 데 가면 주는 하얀 가운 있잖아. 그걸 입고 커피잔을 들고 졸린 상태로 이렇게 걸어가. 지하철에서.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야. 좀 뭔가 이러고 이러고 걸어가. 그럼 침대 앞에 가더니 옷을 벗어. 홀라당. 그냥 그 침대 가서 누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야 이러던 이제 그게 행위예술이란 걸 아니까 막 진지한 표정이 되면서 보더라.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뭘 보여주고 하는지 밑에 해설을 썼어요. 전부 영어로.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나의 느낌만을 보고 왔는데 영어로 내가 이런 의도로 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사막 막자 마지막에. 자, 이번에는 그 위에 지부자가 덮여 있는 거야. 없는데 거의 집까지 덮여 있어. 그러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겠어? 고요할 막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적막하다 하면은 고요하고 쓸쓸하고. 자, 그 적자도 봐요. 이게 무슨 글자예요? 이게 숙자예요. 숙모 숙자. 그러니까 친척이야. 그러니까 집안에 뭐야? 친척들도 없는 거야. 얘네? 그러니까 집안에 친척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적막하다. 그죠? 적막하다. 또 삭막하다.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삭자는 색으로도 있죠.
사구로도 읽고 색으로도 읽어. 상마가다 할 때는 사구로 읽고 색인 할 때는 뭐야? 색으로 읽고. 찾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찾아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므로 상막, 이걸 생막이라고 읽으면 안 돼. 상막, 쓸쓸하다. 자, 이번에는 없는데 거기에 수건을 덮어놨어. 그러니까 없는데 있는 것처럼 수건을 덮어놓으니까 휘장막자, 커튼. 그래서 장막 그러면 둘 다 수건 건자가 들어가 있죠. 장막, 천막이다 이거야. 막사가 뭐였어? 간단하게 이 천으로 집처럼 꾸며놓은 거. 막사라 하지. 우리 남학생들은 군대에서 야영제 가면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근데 여학생도 해본 게 뭐냐면 텐트 칠 때 천으로 대충 해놓은 걸 막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막자 옆에 뭐가 들어가냐면 손수변이 들어갔어. 손수변이. 그러니까 없는 걸 손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뭐가 돼? 찾을 못자가 돼. 그래서 모색하다 하면은 더듬어 찾다. 찾다라는 찾을 색자고 찾을 못자니까 찾아가다. 손으로 더듬어서 찾아가다. 모색하다. 기억할 만하죠? 그리고 발음이 달라지는 거 조심해. 막으로도 읽고 모로도 읽고 그죠? 발음이 달라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찾을 못자입니다. 모색하다. 더듬어 찾다. 자, 이번에는 손수변을 없애고 거기에 나무목변을 붙여놨어. 그죠? 나무목변. 나무목자가 붙어있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본뜰 못자가 돼요. 나무처럼, 즉 나무로 없어진 물건을 본떴다. 선생님이 밑에 암기 팁에 써놨죠? 그래서 나무목자가 들어가면 본뜰 못자가 돼. 그래서 모방한다 그러면 본뜨다. 모범적이다 하면은 뭐야? 본뜰 만한 규범이다. 따라할 만한 규범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모자, 본뜰 모자에 즉 이 나무 목자 대신에 여기에 쌀미자를 넣어도요. 그럼 이때는 모호하다는 뜻이 돼요. 쌀이 없다 해서 모호하다. 그래서 우리 모호성, 이번 7급에도 모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즉 모호성. 그래서 쌀미자가 들어가도 이 본뜰 모자하고 같은 의미로도 씁니다. 선생님이 거기 13번에 써놨어요. 13번. 그 쌀미자예요. 그래서 본뜰 모자의 속자다라고 했죠. 속자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쓴 말. 그래서 본뜰 모자.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뭐라고 했냐면 획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한 게 그 글자가 그 글자라고. 나무 목자를 쓸 때는 본뜨다라는 의미, 쌀미자를 쓰게 되면 모호하다라는 의미지만 본뜰 모자 대신에 쌀미자를 쓴 모자를 써도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육변이 들어가면 그때는 신체를 나타내니까 이게 살 속에 얇은 가죽 막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막살, 흔히 갈매기살이라고 하는데 가로막살, 그때 이 얇은 막자, 그래서 늑막이라는 글자가 우리 신체를 나타내니까 그래서 늑막에 모두 둘 다 뭐가 들어있어? 고기육변이 들어있는 걸 보게 되죠. 늑자도 힘을 내는 거잖아, 뼈가. 그러니까 여기 고기육변이 들어가서 늑막 이렇게 쓰는 거죠. 늑막. 그럼 시험에 늑막을 한자로 하면 우리는 요걸 기억하는 거예요. 고기육변. 됐어요? 그래서 늑막하면은 갈비뼈 안쪽에 있는 거. 그 다음 말씀 원자가 들어갔어. 말씀 원자가. 그러면 말이 없다는 건데 말 없이 뭐야? 계획한다는 뜻이야. 또는 없는 걸 말로 만들어내니까 계획하다, 꾀하다 이런 의미가 돼.
그래서 암중모색 이럴 때, 그죠? 그 모자에 바로 말씀한 변이 들어가는데 주의할 것, 여기에 손수자가 들어가도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찾는다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말씀원 자가 들어가면 암중모색할 때 꾀를 낸다는 의미가 더 강하고, 손수변이 들어간 글자는 찾는다는 의미가 더 강하고, 똑같은 글자야. 그러니까 이걸 틀리다고 보면 안 돼. 그래서 말씀변이 들어가면 꾀하다, 계획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략군, 모사군 이럴 때 이 말씀원자가 들어간 모자를 쓰겠죠. 됐어요? 그 다음 끝으로 이 쌀미자가 들어가는, 이 쌀미자 들어간 거야. 그러면은 아까도 말한 대로 본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본뜨다라는 의미로도 속자로도 쓰지만 모호할 모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애매모호하다 하면은 당연히 호자에도 뭐 들어가? 쌀미자 들어간 거죠. 애매모호하다. 이 호는 오랑캐 호자잖아. 오랑캐 호자고, 이 호라는 발음은 얘가 담당하고 뜻은 여기 쌀미자. 응? 그래서 모호하다라고 합니다. 모호하다. 그래서 애매모호하다. 애매라는 말도 모호하다는 뜻이거든. 애매하다. 애매하다에는 둘 다 해일자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나무목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나무목자라다 눈목자. 눈목자 들어 있는 건데, 이거 알아야 돼. 여러분들, 이게 스스로 자자잖아. 근데 이거를 다른데 붓으로 끼워 넣을 때는 이렇게도 써. 그렇죠? 우리 마치 불화자가 밑변에 깔릴 때는 이렇게도 쓰듯이, 그지? 또 물수자가 좌측에 쓸 때는 이렇게도 쓰지만 또 밑변에 깔릴 때는 이렇게도 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하나로만 암기하면 안 되고, 이게 어떤 뜻의 글자가 들어갔나 주의를 해야지. 우리 고기 육자도 원래는 이렇게 쓰죠. 그죠? 근데 이게 다른 거에 붓으로 갈 때는 이렇게 바뀐다고, 모양이. 발월자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면 왜 저렇게 달라지냐면, 한자는 네모나게 쓰는 글자야. 우리 글자는 둥그렇게 쓰는 글자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모양을 가급적이면 네모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옆으로 너무 퍼지면 밑으로 다는 거고, 밑으로 너무 긴 것 같으면 옆으로 다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친구가 이거 언제 좌측에 붙고 언제 아래에 붙습니까? 그건 만드는 놈 마음이야. 됐어요? 그 위치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애매모호하다 할 때 그 애매도 둘 다 눈목자라고 해도 되고 해일자라고 해도 되는데, 대부분은 눈목자로 보죠. 그래서 애매모호하다. 이해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몇 단어 안 되는 것 같아도 꽤 많은 단어 본 거예요. 지금 옆에 예문까지 본다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지고 하니까 벌써 시간이 꽤 흘렀죠. 물론 선생님이 딴 얘기도 좀 했지만 어쨌건 하나하나 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딱 마음 먹고 한 주에 하나씩만 소화하세요. 선생님이 쭉 시험 볼 때까지 나눠줄 테니까 한 주에 하나씩 소화하면서 공부하시고, 대신 이거에다가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이 동자 이음어, 동음 이어, 주의할 도금, 선생님이 가급적 이 낱말들을 주의할 도금에 많이 나오던 걸 예를 가지고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그런 건 또 그대로 모아서 하시고, 그리고 한자성어 같은 거는 어떻게 하라고? 주제별로. 그때 한자성어 할 때는 한 글자 한 글자에 주목하면 안 돼.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해야지. 그렇죠? 한 글자 한 글자보다는 한자성어를 공부할 때는 수거잖아, 수거. 예를 들어 우리말이나 영어도 봐봐. 저 사람은 눈이 높다 했는데 눈의 뜻을 알고 높다의 뜻을 알면 뭐해? 그렇어요? 저 사람은 손이 크다, 손 알고 크다 알면 뭐해? 손이 크다의 뜻을 알아야지. 저 사람은 발이 넓다, 발의 뜻을 알고 넓다를 알면 뭐하냐고. 발이 넓다는 새로운 의미인데. 그러니까 그럼 새롭게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한자성어 할 때는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대로 풀어서 되는 거를 사자성어라 하고, 반면에 스토리가 있는 글자는 한 글자 한 글자로 알 수가 없지. 이해돼요? 예를 들어 백미라는 글자를 봐. 이 간단한 백미라는 글자도 힐백자 눈썹 미자야. 그대로 하면 뭐야? 흰 눈썹인데 이걸로 뜻을 어떻게 알아?
스토리가 있는 건데. 마량의 형제 중에 흰웃수 가진 놈이 제일 우수하니까 그래서 우수하다는 의미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한자 성어는 한자 성어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에 밑줄침말에 해당하는 한자는 또는 밑줄침말에 한자어가 바르게 쓰인 것은 또는 다음 한자의 도금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거 대비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자 성어를 하려면 한자 성어는 한자 성어대로 수고니까 암기해야죠. 그래서 이미 이런 한자 하는 게 너무 힘들면 나오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했고 그리고 한자 성어는 포기하지 말라고 했고 됐어요? 그리고 이것도 하다 보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 없잖아. 공부하면 되지. 그래야지. 왜냐면 시험에 나오는 건 한 문제, 두 문제에 그치지만 심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끝까지 국어에 자신감을 얻게 만들거든. 그러면 안 되거든. 국어는 마지막에 100점은 심리전이야. 그러니까 뭐 하나로 내가 안 한 게 있다 그러면 찜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떨어져.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는 의미에서라도. 그리고 또 요새는 한자 문제가 아니더라도 문제에 한자를 노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못 읽으면 아는데도 틀리는 낭패를 당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자 포기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하나하나 하자. 자, 이제 그러면 첫 진도를 나가보죠. 자, 교재가 있는 친구는 교재를 펴시고요. 보충자료 있는 친구들은 보충자료를 펴시고요. 어차피 오늘은 예를 들어줘도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교재 없더라도 공부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미 기본반에서 한번 익혔던 것 뭐냐면 큰 틀을 한번 보자고. 우리 시험은 크게 세 파트야. 국어 지식. 어떤 시험이든 7급이 됐든 9급이 됐든 경찰직이 됐든 소방직이 됐든 교육청 문제가 됐든 국어 지식에 관한 문제가 많으면 50%. 그죠? 적으면 30%. 그러니까 10문제에서 6문제 있어. 자, 그 다음이 독해죠. 독해는 문학과 비문학을 포함합니다. 절대로 문학을 따로 문학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수험서는 아직도 그 틀을 못 벗어나고 그래서 그냥 관습대로 문학은 문학대로 묶어놨지만 실제로 문학은 문학이 아니고 독해의 일부입니다. 독해 안에서 문학적인 글이냐 비문학적인 글이냐 이렇게 접근해야지 뭔가 문학을 하는 건 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죠. 어차피 문학은 일반적인 글의 독해보다 좀 더 고급의 독해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읽는 글이 대중가요라면 문학은 클래식 정도 되죠.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는 언뜻 뭔 말인가 싶지만 또 자주 반복하면 별것도 아닌 겁니다. 미술로 친다면 그냥 독해는 비문학적인 독해는 구체화 그러니까 실제 뭐 정물화나 산수화라면 문학은 뭐야? 추상화 정도 되죠.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뭔가 싶지만 가만히 또 그 해석하라는 대로 따라 해보면 선택지에서 그죠? 하라는 대로 끼워 맞춰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독해가 많으면 50% 적으면 20%. 왜냐면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거의 뭐 한 서너 문제 나올까 말까. 독해 비중이 확 적고. 그럼 언제 50%냐? 교육청. 교육청은 독해가 거의 50%예요. 절반이 독해, 절반이 국어지식.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금 냈을 때 나머지는 뭘 장치같냐? 바로 어휘죠. 어휘력이에요. 어휘력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냐? 여기서는 고유어, 한자어. 그래서 우리 부록으로 지금 교재 3권의 부록으로 또 예전에는 또 따로 교재 2권의 부록으로 아니면 또 예전에도 페이지만 다를 뿐이지 따로 어휘를 묶어놓은 이유가 얘는 이게 별도로 나오는 거죠. 한자 성어. 근데 주의할 건 요새는요. 무슨 융합, 통합이 유행이 돼서 그런지 국어 지식처럼 생긴 문제인데 어휘를 묶어요.
분명히 예문은 시인데 갑자기 품사 문제를 묻거나 문법과 연결을 짓거나 또는 분명히 이건 소설인데 낱말 뜻을 물어보거나 한자를 묻거나 그러니까 이 어휘력이 별개의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게 섞여서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독해 같은데 어휘 문제거나 겉으로 볼 때는 문법 문제인데 독해 문제거나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어휘력으로 뭐 고유어 한자어 한자성어 또 뭐 있어? 속담 그리고 관용어 관용어는 수거죠 수거 이런 것들이 많으면 30% 많이 나올 때 특히 국가직 같은 데서 비중이 커요. 많으면 30% 그리고 지방직도 그렇죠. 많으면 30% 이거 한 6문제 그러니까 하나씩 다 낸다는 얘기지. 심할 때는 막 한자성어만 4개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예전에 조금 출제자들이 게을렀을 때 그때는 그냥 한자성어만 막 4개 냈거나 이런 적도 있는데 요새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골고루 내죠. 그리고 속담이나 관용어는 거의 함께 나오는 경우가 없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 속담이 나오면 관용어가 안 나온다거나. 그죠? 그리고 고유어와 한자어도 거의 같이 나온 적은 드물고 얘가 나오면 얘가 안 나온다거나.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하다 보면 고유어가 더 어렵습니다. 한자어는 추리라도 하죠. 고유어는 추리가 안 돼요. 추리가 안 돼요. 맵자하다? 공부 안 하면 몰라요. 그냥 입맛이 짜다고 느낄 뿐이죠. 알겠어요? 못 찾습니다. 골막하다? 아무리 쳐다봐도 이게 뭐 가득 차지 않고 모자라다 어딨어 거기. 우리는 소리 글자인데 찾을 수가 없는 거야. 한자라면 뭔가 부수를 보고 힌트라도 삼지. 그래서 공부 좀 하면은 선생님 저는 고유어가 더 어려워요. 아마 저는 한국인이 아닌가 봐요. 닥쳐 임마. 네가 정상적인 거야. 고유어가 훨씬 어려워. 선생님 나도 고유어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한자 물어보면 그래도 설령 내가 잘 안 보던 거라도 야 이건 뭐 같은데? 그러면 거의 맞아요. 그런데 고유어를 물었을 때는 선생님도 잘 몰라요. 알겠어요? 그래서 고유어는 선생님한테 물을 게 아니라 사전에게 물으세요. 사전을 찾아보는 거예요. 대신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좀 난 건 뭐냐면 그 낱말 뜻을 정확히는 나도 모르겠지만 예문이 나오면 얼마든지 그거는 충분히 앞뒤를 보고 추리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장을 가지고 와서 질문하면 웬만한 건 다 답을 해요. 근데 단어만 딱 떼놓으면은 낯설다. 됐어요? 자, 처음에 선생님이 이거는 나 중학교 때였구나. 왜냐면 시험에 내가 학생일 때 시험을 냈으니까. 밑줄 친 깜냥의 뜻은 이렇게 물은 거야. 근데 주관식 문제였어요. 이게 중간고사인데. 그죠? 근데 그때만 해도 선생님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국어 선생님 말 잘 듣고 누가 됐든 열심히 해라 얘기하는 게 내가 그렇게 했어요. 나는 국어 선생님을 너무너무 따랐어. 그리고 나는 자습서도 없었어요. 그냥 국어는 문제만 풀어봤고 자습서 있더라도 문제만 풀었지 자습서에 뭐 파란 책 치고 써놓은 거 있잖아. 애들은 시험 전부터 계속 그거 외워. 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고 그냥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말한 거 내가 책에 써놓은 거. 근데 거기 깜냥에 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왜 표시를 해놨지 싶을 만큼 기억이 안 나면서도 그거 외웠죠. 아, 능력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주관식 나와도 뭐야? 능력. 다른 애들은 뭐야? 까만 놈, 까만 고양이, 글쎄요. 능력이란 말은 아무도 못 쓰는 거야. 그냥 뭐 까만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야. 기발 양양거리면서 짜증내는 놈 뭐 별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왜 이거 능력이라고 금방 아느냐? 자주 봤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공부하면 자주 봤으니까 알았지. 그러면 빈칸에 예전에는 이런 것도 했거든. 이렇게 글자도 제한했어요. 몇 글자 이내로 설명해라. 그런 뭐 기발한 거 많았어. 근데 능력이야 능력. 그리고 얘는 의존명사라 앞에 반드시 뭐야? 이렇게 관용어라고 메모가 돼 있더라고. 관용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됐어요?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니까 국어에 관심을 많이 공부했겠죠 당연히. 영어 선생님들은 영어에 어렸을 때 관심이 있었겠죠. 수학 선생님은 당연히 어렸을 때 수학에 관심이 있고. 안 그러고 평소에 수학 영어 관심 있었는데 나중에 국어 선생님 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요, 특히 독해할 때도 국어 지식에 관한 문제도 선생님이 기출문제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야. 어휘력 문제로 기출문제는 사실상 다음 시험을 치는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똑같은 건 절대 안 해. 근데 항상 어휘 문제에서도 답이 아닌 것들이 오히려 중요해. 다음 시험을 봐야 하는 문제.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응. 그 옆에 답이 아닌 선택지. 근데 기출문제 공부하러 가면 학생들이 착각하는 거야. 답을 외우더라고. 노루목, 좁은 길목, 다시 안 나와 그거. 한 번 나왔는데 왜 내? 다시 안 나와. 오히려 그 옆에 답이 아니었던 것. 그래서 그 다음 시험에 뭐 나왔어? 둔덕이 나온 거야. 둔덕이라고 설명은 물가에 면한 언덕. 틀렸지. 물가에 있는 건 둔치지. 알겠어요? 이렇게 냈던 거 말고 그 옆에 언저리를 낸다고. 그래서 어휘력의 기출문제는 그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이 아닌 게 중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출제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어떤 어휘 문제를 낼까 하고 단어를 찾는다고 해봐. 그럼 국어선생님 딱 펴놓고 자 뭘 낼까 탁 던져가지고 거기서 펼쳐지면 이렇게 내겠어요? 그렇게 못 내요. 한자는 아예 1800자 정해져 있고요. 알겠어요? 한자는 정해져 있어요. 1800개가 딱 정해져 있어. 그걸로 내는 거야. 그럼 1800개만 외우면 됩니다. 그걸로 만들 수 있는 한자는 무궁무진해 임마. 알겠어요? 1800개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 국어는 그렇게 국어 선생님 신문 보다가 또 자기가 읽던 소설에서 못 냅니다. 왜? 출제할 때 원전이 뭔가를 써야 돼. 그리고 이 단어를 왜 이 공무원 시험에 내는지, 어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두 적어야 돼. 그러면 나중에 이의 제기가 왔을 때 이런 이유로 냈다. 알겠어요? 근데 그게 귀찮은 거야. 그렇게 꼼꼼하게 하려면 나중에 그거 다 설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아, 이거 몇 년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어휘다. 이게 제일 편하거든. 그럼 아무도 딴 쪽 안 가거든. 이해돼요? 그리고 예문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문법 문제 이런 거 낼 때 예를 들어 뿐이라는 말의 표현, 의존명사냐 조사냐, 또 얼마 전에 나왔던 안 되다, 저번 추가 시험에 안 되다를 띄어 쓰느냐 아니면 붙이느냐, 그런 거 낼 때 국어 선생님들이 원래는 만들어내야죠. 수능은 만들어내요. 한 달 동안. 영어 지문도 그렇고 다 만들어냅니다. 절대 사전에 있는 거 안 씁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은 못 만들어냅니다. 낼 시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 예문을 만들었을 때 왜 이 예문이 정상적인지를 이유를 써야 돼. 그것도 미친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있는 예문 가져옵니다. 예전에는 이게 불가능했던 이유가 사정이 출판사마다 달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문장이 뭐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겁니다. 민중서림에서 나온 겁니다.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그 사전이냐? 안 된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내냐면 국어교과서에 있는 것만 냈어. 이해돼요? 왜냐면 사전, 어떤 특정한 사전에서 내면 안 되거든. 지금은 근데 표준국어세자입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볼 수 있는 사전이 있기 때문에 다 거기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기출하면서도 9까지 9급이든 7급이든 추가시험, 문법의 예문들 다 우리 공부한 거야. 예문도 똑같아. 시험 풀다가 그런 생각 했다니까 이거 내가 냈나 싶어.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럴 거야. 왜? 국어 선생님들도 똑같아. 사회적 분위기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야. 이 한 문제 자기 국어 선생을 걸고 싶지는 않은 거야. 이해돼요? 오해를 받으면 그 경위서 써야 되거든. 그럼 이게 무슨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름대로 내가 출제했어 이 자부심인데 그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쓸 일은 없죠. 영어생들은 말 다 했고 자기가 문장 못 만듭니다. 그래서 다 영어는 뭐야? 외국 문제를 가져옵니다. 우리나라가 못 냅니다. 그래서 서울대 탭스가 나름대로 우리나라식으로 만드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죠. 왜냐면 영문을 완벽하게 우리가 못 만들어요. 그 수준이 못 돼. 그러니까 항상 뭐야. 그래서 영어 시험은 수능 때도 보고 나면 꼭 시비가 벌어져. 이거 어느 책에 있는 거다 이러면서.
왜냐면 영어 교수들이 아무리 10년, 20년 날뛰어도 자기가 문장 못 만들어. 누구도 문제 제기할 수 없는 문장을 못 만든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때요? 하나가 답이면 나머지는 엉터리 문제가 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 우리가 만들 수는 있는데 시비거리에 휩싸이기 싫으니까 사전 있는 걸 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출제자와 똑같은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기출문제 적어도 5개년치. 알았어요? 적게 잡으면 3개년, 많게 잡으면 5개년치는 봐야 돼. 왜? 출제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봉투가 날아오거든. 알았어요? 3년치, 5년치 기출문제를 줘. 그리고 이런 유형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유형을 만들면 왜 그런지 이유를 들어야 돼. 그리고 선택지 하나하나도 어디서 나왔던 건지를 표시해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국어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하기 편한 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출제한 사람이 이 문제를 어디서 쓰는지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유형으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기출문제가 날라왔는데 이 기출문제가 여러분들이 봤던 기출문제하고는 달라요. 문제은행 속에 들어가 있는 틀이야. 그러니까 이게 국가직인지 지방직인지 모른다고 본인은. 그냥 문제 내는 거야. 그럼 그게 쭉 모아져.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 지방직 볼 때 지방은 국가직에서 돈 주고 사오는 거고 그리고 교육청 같은 데는 그 문제은행에 의해서 또 자기네들이 선별을 한다고. 그러니까 내는 사람, 그거 선별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편집하는 사람. 이게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유출될 리가 없지. 그리고 내가 20문제 냈다 그러면 20문제를 똑같이 절대 안 하죠.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올지 3문제를 가져갈지 그거는 뽑는 사람 마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20문제 모두 내가 낸 걸 그대로 내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비밀 엄수를 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 냈다고 떠들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다른 과목은 대학 교수들이 냅니다. 근데 국어는요 고등학교 국어생들이 됩니다. 왜? 대학 교수한테 맡겨놨더니 이 새끼들이 지 전공만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조문학을 전공했더니 20문제를 시조로 낸 거예요. 시조로. 아니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야. 그래서 아니 이렇게 유형을 맞춰서 몰라. 나머지를 못 내는 거야. 왜? 시조 전공하면 현대문학 모르고 문법 몰라요. 문법 모릅니다. 형태수 모릅니다. 왜? 10년, 20년을 시조만 봤는데. 그러니까 뭐야? 어쨌든 시조야 다. 시조.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 새끼들한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15년 이상 고등학교 재직 선생.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딱 뭐야? 선생님 연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알려주고 중요하다 그러면 적중률이 높은 거야. 왜?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새끼들이. 내가 걔네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혹시 뭐 출제 비슷한 거 한 적 있니? 이런 게 아니라 왜? 난 친구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물어볼 놈도 없어. 근데 그놈이나 나나 똑같은 교육을 받았고 똑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낸다고. 그리고 선생님은 학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얘네들하고 만나면서 적응이 되는지. 고등학교에서 한 15년 있으면요 딱 고등학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시험이 뭔지도 몰라요. 선생님도 그랬어. 아무리 뉴스에 나와도 남의 일이야 이건. 여러분들 지금 PSAT 어떻게 나오고 어떤 유형인지 알아요? 몰라요. 관심 없으니까. 알겠어요? 한자 능력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안 봐봤으면 몰라요. 그냥 한자 물어보러 보다 이 수준밖에 모르지.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거야. 시험 문제 유형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기출문제 보고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 그러고 내는 거야. 그 사람들은 공무원 수험서 몰라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 와서 처음 봤어 수험서.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므로 그들은 뭐를 가지고 하느냐? 첫째가 기출문제. 대신 절대 똑같은 건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에러 나옵니다. 이게 카드 하나에다 한 문제 넣는데 집어넣으면 삑 하고 튀어나와요. 유사 문제도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전에 문제를 풀었는데 너무 유사해서 그대로 맞출 수 있다? 그건 못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는 겁니다. 직렬이 다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급수가 다르거나 이러면.
그러나 어쨌든 정답까지 똑같다?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한 자료가 돼요. 그걸 보고 유사하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단어들을 이용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휘력의 첫 번째 중요한 자료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에 있는 무슨 자료? 어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뭐야? 독해. 그래서 독해를 하면서 거기 모르는 단어나 거기에 나와 있는 어휘 중에 낯선 거,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선생님이 수업할 때도 강조했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어휘력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자료가 있어요. 바로 어문규정지. 됐어요? 한글 맞춤법, 표준어, 이 어문규정지. 여기 있는 얘들이 그대로 어휘 문제로 나오는 확률이 90%예요. 9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은 본 거 같은데 그러면서 틀리는 거야. 한 번도 못 본 데가 아니라 이거 본 거 같은데 이러면서 틀리는 거야. 왜냐면 그냥 넘어가니까. 사뭇, 자뭇 다 써 있어. 골막하다 다 나와. 알겠어요? 한글 맞춤법에 원래 원형을 짐작하기 어려울 때는 소리나는 으로 쓴다. 골막하다. 이러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골막, 소리나는 으로 썼군. 이러고 넘어가니까 문제야. 사뭇 이런 부사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 자뭇 이거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막상 사뭇이라는 말에 부사에는 뜻이 5가지나 있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 밑줄 치는 사뭇과 관계 있는 것은 사무치다는 뜻도 있죠. 또 뭐예요? 일부러 꾸미는 것도 있죠. 이런 게 5가지가 차이가 벌어져요. 꾼? 전미사는 꾼으로 통일한다. 이거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 또 단어의 형성하면서 공부하는데. 근데 시험 문제 구경꾼의 꾼과 의미가 같은 것은 1번 상사꾼, 2번 노름꾼, 그죠? 3번 나무꾼, 그리고 4번 또 모여있다는 의미로 구경꾼과 같은 모여있다는 의미로 또 꾼을 쓰거나 아니면 꾼이 나머지와 쓰임이 다른 것.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어문규정은 우리 시험에 아주 보고야 보고. 보물 같은 거. 다 알려주고 시험 보는 거니까 중고등학교로 치면 자 여기서 시험 낸다 그러고 알려주는 거야. 근데 한번 중고등학교도 떠올려봐. 그렇게 여기서 낸다라고 해도 평균 100점 안 나오지. 그리고 10점 맞는 애들은 꼭 10점 맞지. 알겠어요? 그렇게 알려줘도. 대신 조금만 공부하는 애들은 한 반에서 20명 정도가 100점을 맞아요. 우리 공무원 시험이 딱 그 수준입니다. 전교 1등 하는 애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라고 했어. 알겠어요? 그냥 스님 말 듣고 야 여기서 나온다 그것만 한 사람이면 맞아. 대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보다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지. 그렇지만 정해진 범위 내에서 내. 그래서 전교 1등의 실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반에서 한 20등 안팎. 선생님 공부할 때 기준으로 한 60명 정원에서 한 20등 안팎. 지금으로 치면 한 반에서 5, 6등은 해야겠지. 왜냐면 지금 30명이라며.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이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거야. 그럼 지금 표정이 어두워지지. 선생님 저는 30등. 전에는 한번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는 뭐 중고등학교 때 뭐 30등 이랬는데 이게 해도 되나요? 그때는 나는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애들이 줄어든 걸 몰라가지고 너 전교 30등 그랬어. 아니요. 반에서 30등이야. 그래 난 또 우리 다닐 때 생각했어. 아니 뭐 중간은 하네. 아니요. 전학생이 오면 31등. 전학생이 하면 가면 30등. 지금 저희 35명, 36. 그때부터 내가 말문이 막혀. 당황스럽고. 그런데도 너 하면 된다 하고 합격했어요. 왜? 이게 참 공부라는 게 묘한 게 뭐냐면요. 결과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건 중고등학교 때 그 성적이 불변하지 않는다는 거. 만약에 그때의 머리와 지식이 20살 넘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싹수가 노라는 하지 말라고 해야 되거든. 그런데 아니거든요. 반에서 진짜 전교 꼴등한 놈도 그리고 맨날 체육관다고 운동장 다니던 애들도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요. 왜냐하면
반에서 꼴등하다가 전교 1등 하기는 힘들지만 반에서 꼴등하다가 중간은 할 수 있거든. 우리는 그 정도만 노력하면 되거든. 그래서 가능한 거야. 그럼 만약에 이게 전교 1등들만 들어가야 되는 시험이라면 솔직히 그만하라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도 안 되지. 왜? 노력해도 꼴찌가 전교 1등 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중간은 할 수가 있어. 왜? 원래 반에서 중간 이하는요, 거기서 거기에 당일치기 안 하면 떨어지고, 알겠어요? 당일치기 좀 하면 중간 좀 위에 언저리 가고. 항상 반에서도 경쟁은 1등부터 5등 사이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거의 변함이 없어. 한번 1등 한 놈은 끝까지 가고. 근데 저기 20등 이하는 수시로 바뀌어요. 알겠어요? 본드 몇 번 불면 꼴찌로 갔다가 또 본드 끊으면 좀 올라갔다가 이 차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시험도 여러분들이 그냥 뭐 중고등학교 때 그래도 내가 좀 하면 그래도 뭐 중간은 갔어 이러면 합격할 수 있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교 1등 보는 시험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요. 경쟁률 보면서 사회적으로 막 떠드는 거에 편승해서 아 이거 뭐 저번에 어떤 신문을 봤더니 아 경쟁률만 보면 구급 공무원에 합격하려면 이 고등학교 애들 인원수의 합격 인원을 딱 고려하면은 전교 1등도 어렵다. 두 학교에서 한 명뿐인 꼴이니까. 알겠어요? 너무너무 힘들다 이러더라고. 정말 이런 걸 우리가 통계의 오류라고 하는 거야. 질적인 건 안 보고 뭐야? 양적인 것만 보는 거야. 우리 이번에도 임용고시 경쟁률 나왔죠? 서울 25대 1이에요. 국어수생, 영어수생 되는데. 제일 높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25대 1이면 저거 25명? 우리는 뭐야? 뭐 200대 1, 100대 1. 그럼 우리가 그거보다 훨씬 높아요? 들어가기가? 아니에요. 거긴 그 공부만 한 애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우리 대입 딱 발표나면, 경쟁률 발표나면 서울대 법대 1.1대 1. 알겠습니까? 심지어는 서울대 무슨 경제학과 미달도 있고 이래요. 서울대 간호학과 엄청 낮아요. 경쟁률이. 근데 저쪽 산골에 새로 생긴 대학 1251대 1. 이거 뭐야? 방송연예과 연극과 이런데. 그럼 걔네들이 공부가 더 우수해요? 아니거든. 그러니까 경쟁률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오히려 우리 원서냈는데 경쟁률이 높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거? 아이고 공부 안 하는 애들 다 모였다는 거야 거기에. 알겠어요? 경쟁률이 높다 그러면 뭐야? 이거 우수한 애들이 다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경쟁률 근데 우리는 지금 경쟁률이 의미가 없는 게 다 높아. 거의. 왜냐면 원체 지원자가 쌓이잖아. 근데 막상 보면 지방으로 내려가면요. 조금만 우리 인천 쪽만 돌아봐도요. 훨씬 수월해요. 왜냐면 그 거주지의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그걸로도 모자라니까 특목고 애들에게 또 기회를 주잖아. 됐어요? 그리고 또 7급의 경우에는 그 대학 출신들 중에 한두 명에게 또 시험을 좀 줄여주고 또 뽑는 그런 시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추천제라고 해서 또 따로 있어요. 그거는 정말 그 대학 내에서 한 명 정도 들어갈까 말까. 그렇다고 그게 무조건 뽑아주는 게 아니야. 시험 쳐야 돼. 걔네들끼리. 그 예전에 한번 뉴스에 났잖아. 7급 공무원인데 시험지 빼돌렸다가 걸린 거. 그게 바로 그 시험이에요. 왜냐면 우리 시험보다는 별도로 보거든. 그러니까 그런 미친놈들이 하나씩 등장하는 거야. 그럼 걔는 5년간 시험 못 보지. 그리고 아주 그냥 이력서에 이만한 도장이 찍히죠. 범죄자라. 인생 종치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경쟁률에 이런 데도 쫄지 말고. 자, 그래서 어휘력은 정말 중요한 건 어휘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출된 발음 파트의 어휘력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어문 규정의 어휘가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다 누가 노력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수업 열심히 듣고 기본서 10번 읽고 그래도 성적이 안 나온 사람은 네가 해야 될 부분을 안 해서 그래. 안 그러면 그 점수 나올 리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 돼.
스님과 함께 해야 될 부분과 그건 솔직히 스님 책임이 커.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 스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안 알려주고 자극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책임이 훨씬 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줘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어휘력 문제가 많으면 30%고 적으면 뭐 한 10%.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이렇게 세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국어 지식에 집중을 할 건데 국어 지식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죠. 현대문법, 고전문법, 어문규조. 근데 이 부분이 한 달 반 정도 걸려요. 알겠어요?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2달 다 하고 싶어, 쓰는 생각을. 왜? 이건 솔직히 그냥 문제 풀 때 하면 되거든.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것만 가지고 이론반은 저것만 가지고 2달 내내 해도 정말 할 말 다 못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벌어지냐면 다른 학원들은 그래도 어찌됐건 수박 겉핥기라도 하는데 우리가 너무 이 부분만 하면은 사실 그게 실력을 기르는 좋은 방법이지만 여러분들이 불안할 수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조금 다루는 척 하는 거야. 사실은 이게 핵심이야. 국어의 이론은 그냥 여기에 있는 거야. 이건 이론이 아니라 뭐야? 능력. 요거는 뭐야? 자율. 그래서 지식, 독해, 어휘력이래. 지식은 말 그대로 지식이야. 있어야 푸는 거야. 없으면 못 풀고. 이건 능력이야.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시험지를 마주칠 때 보일 수 있는 능력. 요건 뭐야? 여러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자율적으로 했느냐. 자, 그래서 국어 지식에서는 3가지를 배웁니다. 먼저 현대문법. 그리고 점점 이제 현대문법 하면서도 이미 한 바퀴 돈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또 어문규정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어휘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이게 이렇게 3파트로 나눠준다고 이거 할 때 얘를 언급 안 할 리가 없죠. 함께 이제 하게 되는데 중심은 여기에 있고 그래서 현대문법 그리고 어문규정 그리고 훈민정음 고전문법까지 이 파트를 중심으로 나가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학습에 대한 뭐 또 안내했더니 또 점심시간이 됐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점심시간 맞춰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요 3파트가 있다는 거 놓치지 말고 지금 이 말에서 가장 강조했던 건 뭐냐? 기출문제를 소홀히 하지 말자. 알겠어요? 쓸데없는 무슨 뭐 특강문제, 적중문제 이런 거 시중에 문제지 다 소용없어. 선생님은 모든 수업이 기출 아니면 기출의 응용일 뿐이야. 알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나의 17년 요 공무원 강의 경력에서 내가 소실껏 밀어붙이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스님한테 배우고 합격한 애들 중에는 자습서 한 번도 제대로 안 본 애들이 태반이야. 알겠어요? 기본서 한 번도 제대로 안 보내. 몇 회도 했어요? 나한테 배우고 합격한 애들이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어요. 대신 문제를 많이 풀었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내용을 많이 줄여줬다는 말을 하고. 이게 그동안의 스님한테서 공부하고 합격한 애들의 공통된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방법에 즉 신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도 그 점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만 따라와 준다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 국어라는 과목은 정복할 수 있으니까 제발 영어 공부 좀 하라는 얘기. 알겠어요? 제발. 영어가 안 되면 시간이 늦어져. 그리고 제발 고려가 조선보다 먼저라는 거. 그걸 알고 자꾸 국사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 알겠어요? 국어, 영어, 한국사가 딱 점수가 제대로 나오는 건 원점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합격이야. 알겠어요? 그렇다고 선택 과목이 뭐 과락 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선택 과목은 표준 점수제라 점수 차이가 없는 거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비슷하게 묶여지게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등급별로 묶이는 거지만 우리 국어, 영어, 한국사는 그냥 1점 그 차이예요.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3과목이 어쨌건 튼튼해져야 돼. 그리고 여기 공부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된 친구들도 이번 추가 시험이나 내년 초 빨리빨리 합격하고 싶으니까 5과목 고루고루 하겠지만 주의할 게 뭐냐면 그래도 국어, 영어, 한국사의 비중이 커야 돼. 그리고 그동안 또 공부해왔던 친구들도 시험이 가까울수록 5과목을 보긴 보되 여전히 비중은 국어, 영어, 한국사에 있어요. 그래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요. 공부도 조금 더 요령껏 전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점심 드시고 이어서 하도록 하죠.